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비타민 선택의 기준.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비타민 얘기도 잠깐 하면서, 대체 이게 비타민이 언제 합성되냐 했을 때 안 좋은 환경을 이길 때 합성이 되는 거다. 어, 그리고 이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채소들은 전부, 과일들도 다 하우스에서 재배한다. 영양소가 별로 없다. 그리고 조리하면서 많이 파괴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리고 비타민 선택을 할 때는 그러면은 비타민제를 살려면 어떻게, 약국을 가시잖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세요? 저는 솔직히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디 거야? 얼마야? 몇 달분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야? 얼마? 음, 며칠분이야? 뭐 이런 거? 어느 회사 거야? 뭐. 솔직히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저 진짜 무식하게 이런 질문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준이 이 정도 이렇게 황당하다 그러면 또 누가 선전해? 뭐 이런, 누가 광고해? 뭐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사 먹지 않으세요? 그 유재석이 하잖아, 광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지 않으세요?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요. 어디 거야? 막 오늘 해서. 그렇게. 이건 아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이 정도는 이면 안 된다. 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되죠? 근데 여기 이게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 채소, 과일에 가장 가까운 형태여야겠죠. 가장 채소 과일에 가까운 형태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충제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원료가 뭐야? 이 질문은 한번 해야겠죠. 원료.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없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럼 먹을 수 없는 걸로도 만들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좀 황당하잖아요. 최고 과일로 비타민 만드는 거 아닌가 했더니 석유로도 만들고 약품으로도 만들고 뭐 개구리 껍데기에서도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고 별곳에서 비타민 C를 다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 먹는 걸로 만들어진 거는 를 사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예, 어, 먹을 수 있는 거요. 정말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 슬프지요. 그죠? 막 석유로도 만들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먹을 수 있는 재료, 음식에서 온 원료를 사야겠다. 어, 그래서 광물, 석유라든지 약품으로 만든 것들은, 이거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천연 재료인 거죠. 이 천연 재료로 만든 비타민들. 옛날에는 막 이렇게 석유로 만든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막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막 따지니까 이제 없어졌어. 천연 재료로 만든 것 중에 추출 비타민이 있고요. 농축 비타민이 있어요. 추출은 뭐고 나도 농축은 간다. 추출은 뭐고 농축은 뭐야? 뭐 이렇게 근데 무식하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그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이 글자만 보면. 그죠? 이 추출 비타민은 뭐냐면 뭐 아세로라 체리에서 비타민 C만 구조만 추출한 거예요. 아세로 체리 안에 비타민 C만 있지 않잖아요. 식물 영양소, 뭐 색깔, 뭐 다양한 뭐 B군도 있고 A군도 있고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 C 체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비타민 C 구조만 빼낸 거예요. 음. 여러분은 그걸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농축해가지고 여기서 물이랑 식이섬유는 부피가 크잖아요. 얘네들 부피 큰 애들은 다 빼버리고 농축을 시켜놓은 걸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원래는 체리를 먹어야 되는데
체리에 영양소가 부족하대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제를 선택하는데 물이나 식이섬유는 부피가 크니까 얘네들을 빼고 나머지를 유용 성분을 농축해서 먹을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통째로 먹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죠? 왜 유용 성분이냐면 야채나 과일들이 독성분도 갖고 있잖아요. 예, 안 좋은 성분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좋은 것들만 나쁜 애들을 빼버리고 유용 성분만 농축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뉴트리아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물과 식이섬유를 빼고 유용 성분 농축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원료가 이러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은 물, 식이섬유 빼고 유용 성분을 농축한다고 하면 이게 유기농 뭔가 농약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약으로 재배하면 농축하면 뭐가 농축될 수 있죠? 잘못하면 농약이 농축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농축 비타민을 하려면요 유기농법으로 해야 돼요. 농사 방법이. 그리고 GMO 유전자 조작과 넌 GMO 유전자 조작 안 된 거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유전자 조작 안 된 거지. 그죠? 그래 종자도. 그래서 비타민제 하나 먹을래 했더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넌지무 씨앗이야? 유기농으로 농사 진 거야? 어. 그다음에 그거 농축이야? 나 약품으로 된 건 안 먹을래?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과일 사는 거랑 똑같네. 채소 과일 살 때 유기농 매장 가시면 넌지무 유기농으로 재배했고 뭐 국산이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국산이어도 GMO일 수 있죠. 그래서 영양제 사실 때요. 일단 석유나 약품으로 만든 건 안 사야겠다. 이 생각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채소 과일 대신 먹는 거니까 채소 과일에 가장 가까운 형태, 추출이랑 농축이 있는데 추출보다는 다양한 유용 성분들이 다 있는 거, 농축한 걸 좋겠다. 그러려면 용사법은 유기농이어야 되고 또 유전자 조작 안 된 걸로 사면 좋겠다. 그래서 원료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데서 만든 걸 사야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안토시아닌, 이게 베리류에 들어있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보라색 색깔. 안토시아닌 함유라고 써져 있으면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안토시아닌 함유라는 말하고, 블루베리 함유, 이 같은 말일까요? 블루베리 함유, 그러면 여러분 블루베리가 들어있으면 블루베리 함유라고 써도 돼요. 근데 블루베리에 이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블루베리 함유라고 써져 있으면 이게 안토시아닌 들어있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저는 무식한 소비자였기 때문에 그냥 블루베리가 들었다 그러면 눈에 다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 눈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봉지에 막 포도 그려져 있고 막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식품 앞에 블루베리 함유라고 써져 지만 안토시아닌 함유라고 써져 있지 않다면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어도 책임 안 진다 뜻이에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함유라는 의미는요, 안토시아닌 보장 못함, 보장 안 함,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사실 때 안토시아닌 들었음 하고 표시되어 있는 거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없어도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더블엑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열 가지 미네랄, 14가지 비타민, 아니, 비타민,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식물 영양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물 영양소, 이런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뭐, 제아산틴, 이소플라본, 폴리페놀, 이게 19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쓰면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요. 근데 시중에서 내가 그냥 블루베리 함유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나와 있으면 눈에 좋은 것 같아서 안토시아닌 들어있을 것 같지만 거기 표시에 안토시아닌 있음이라고 안 써져 있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때, 이거는 뭐 식물이 막 200가지가 들었어요. 막 그런 영양제예요. 막 그러면은 엄청 영양소 많을 것 같아도 그냥 가지수만 많지. 실제로 식물 를 표기하지 않아 없어요. 들어있게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소비자로서는 본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식물 영양소라는 거, 뭐 그런 거죠. 토마토의 라이코펜, 빨간색 색소 라이코펜. 이게 뭐에 좋아요? 전립선암. 남자들 전립선암에 좋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 눈 건강에 좋다 그러죠. 또 마리골드에 들어있는 제아산틴, 루테인, 이거 뭐에 좋아요? 이거 눈, 황반색소. 막 이런 게 식물 영양소예요. 이런 여기 지금 쓴 거.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제아산틴, 루테인. 이게 식물에 들어있는 유용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루 권장량 같은 거 있을까요? 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양소를 먹을 때 이런 게 있죠. 하루 일일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 권장량. 자, 이건 뭐냐면은 비타민 C는 100mg. 하루에 100mg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죽는다. 하루 안 먹어서 죽는 건 아니지만 계속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일일 권장량은요, 생명부지양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면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괴혈병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일일 권장량이라는 게 최소량이에요, 최소량. 뭐를 위해서? 생명. 생명 유지를 위해. 이런 거 왜 나와요? 왜 이런 거 일일 권장량 같은 게 있어요? 전쟁이나 원양 어선 같은 거 막 배 타고 뭐 바다에 막 한 세네 달 막 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양어선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전쟁 막 사막에 막 가서 잠복하고 있어. 막 이러면은 그 군인들의 건강 상태를 지켜주려면 건빵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빵 먹어도 건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루에 꼭 필요한 비타민 양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B, C, D, E, K 이런 거는 그 하루 권장량만큼 못 먹는 게 지속되면 죽어요, 사람이. 미네랄도 지속적으로 안 들어오면 죽거든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식물 영양소는 안 먹으면 죽을까요? 여러분께 놀랍게도 비타민 미네랄을 안 먹으면 죽어요. 지속적으로 못 먹는다? 죽어요. 그런데 식물 영양소는요, 이거는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뭐 라이코펜을 안 먹는다고 뭐 전립선 암에 걸려서 다 죽어버리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먹으면 이게 예방이 된다는 거지. 네,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식물 영양소는 뭐냐면은 식물이 자신을 지키는 물질이에요. 외부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물질.
왜냐하면 식물은 이렇게 땅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가 열렸는데 막 태양이 막 일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땅에 붙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반사 어, 반사시키는 거지. 예,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바깥에서 오는 활성산소, 자외선과 같은 그런 활성산소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식물들의 이런 색깔들이나 유용한 성분들을 연구한 게 식물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래서 식물 화학 물질이라고 했어요. 이 화학 물질 중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를 독소라 그랬죠. 안 좋은 물질 갖고 있으면. 야, 그 안 좋은 거 먹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도 먹으니까 좋아지는 거를 약초라 그랬죠. 약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파이토 식물, 케미칼, 화학물질 이렇게 말하다가 요즘에 이게 파이토 뉴트리언트, 식물 영양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주 귀중한 성분인데 꼭 먹어야지. 그래서 하루에 5가지 색깔을 자기 얼굴 크기 접시 5개 먹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5가지 색깔 자기 얼굴 크기 접시 5번 먹어라.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정말 기절하겠어. 그죠? 너무 많아. 내 얼굴 크기만 그 5접시 하루에. 식물이 식물이 자신을 지키는 식물 영양소. 이거를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식물이 자기를 지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이라는 게 지금 없어요. 권장량이 없다. 식물 영양소는. 그래서요, 표기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블 X에 안토시아닌이 몇 밀리그램 들었어요. 이런 거 표기 의무도 아예 없어요. 실은. 그런데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었다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표기했다는 건 실제로 들어있어야 돼요. 안 들어있으면 과대 광고로 영업 정지를 당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왜 몇 미리 들어있는지는 안 써 있어요.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표기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사실 얼마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 비밀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물 영양소 19가지를 넣었다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요. 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사실 때 블루베리 그림 막 그려져 있으면 왠지 안토시아닌 눈에 좋을 것 같지만 안토시아닌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 살 때 첫 번째 원료를 봐야 된다. 그때 먹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야 되고 유기농이고 넌지모. 그럴 때 표기도 좀 봐라.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고 써져 있냐? 블루베리가 들어있다고 써져 있냐? 그리고 식물 영양소라는 표현이 있는가?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있다면 어떤 게 들었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체킹을 하고 사시라는 거. 이게 건강기능식품 살 때 이런 거 좀 따지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 진짜 색소, 방부제, 향료 이런 거 안 들어야겠죠? 진짜 이게 정석인데 이 말이 정말 정석인데 이거를 진짜 맛없어서 못 먹겠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맛있게 만들어진 거 먹는다고. 애들 영양제 젤리 막 달콤한 거부터 해서 막 향, 막 이렇게 사과 향, 막 이런 거 막 나는 게 막 들어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근데 내 아이를 해친 달콤한 유혹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첨가물 얘기가 나와요.
진짜 어떤 첨가물이 문제냐? 향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료 표시를 안 한대요. 사과향, 그럼 사과향을 만들기 위해서 뭐뭐 들어갔는지 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데, 여러분, 이게 향료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게 껌이에요, 껌. 껌은 향기를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또 이게 많이 들어있냐면, 해열제. 진짜 해열제 한번 생각해봐요, 해열제. 브루펜 시럽인가 뭔가. 하여튼 그 해열제가 그 오렌지 맛 나는 거랑 빨간색 체리 맛 나는 거 있잖아요. 예. 색소, 향료, 방부제 장난 아니잖아. 그거를 먹이는 거는 괜찮고 영양제 먹이는 거는 애가 안 먹어서 안 먹는다는 엄마들이 있어요. 진짜 정신이 어디 간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약에 들어있는 향료들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영양제는 특히 색소, 방부제 향료 이런 거 안 들어있는 거 사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 그냥 그렇게 따지면 참 뉴트리라이트는 방부제, 향료, 색소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습할 때 잘못 돌리면 곰팡이 생기잖아요. 상하잖아요. 벌레 먹고. 그 약이 벌레 먹었다 들어본 적 있는 소리예요? 진짜 없는 소리죠. 근데 정말 그렇게 채소를 농축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 먹는 뉴트리 키즈 되게 맛있거든요. 그게 야채 과일로 그 정도 맛을 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색소, 방부제, 향료 이런 거 안 들어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언제 뭐 올려. 그리고 저는 사실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대신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음식에 가까운 거, 최대한 음식인 거를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중에 음식으로 만들지 않은 것도 있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식용 재료인가를 꼭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치자 황색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치자꽃이에요. 되게 향 좋은 치자꽃. 이게 노란색 색깔 내는 식물이잖아, 식물, 이거. 그래서 되게 안전해 보이지만, 이 치자는 사람이 먹는 재료가 아니에요. 이거 식물이어서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치자꽃은 식용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물이어서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먹는 식물이 아니라는 거는 먹을 재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 색소들 중에 정말 이 치자 황색소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떡에도 들어있고 뭐 과자에도 들어있고 뭐 마카롱 같은 데도 들어있고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단호박 이러면은 단호박 먹을 수 있는 거죠. 괜찮은데 색소가 들어있다 이러시면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원료는 아니어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너무 이상한 질병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건강식품은 저는 16년 동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면 계속 16년 동안 넣었다 그러면은 뭔가 어디가 잘못됐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식용 재료인가? 이런 거를 진짜 꼭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어, 그, 백소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어피우소. 이게 엄청 비슷하게 생긴 식물인데, 백수가 이게 이제 여성 갱년기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물이에요. 갱년기에 좋은 식물. 그래서 이거가 들어있다 했는데 실제로 백소가 안 들어있고 이어표소가 들어있어가지고 소송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전 세계를 웃긴 사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백소 사건이라 하는데 홈쇼핑에서 팔았어요. 홈쇼핑에서 사는 어?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는데 백소가 안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안 들었다 이러면서. 이거 왜 어두워지지? 그래가지고 홈쇼핑이 우리는 자기네한테 물건 넘긴 그 판매사가 문제다. 그래서 판매사한테 백수가 안 들었다. 이 또 판매사는 우리한테 그 물건 만든 제조사가 문제였다. 그리고 또 제조사한테 갔더니 백소가 안 들었을 때 제조사는 이게 농부들이 원료를 줬는데 농부들이 이상한 걸 준 거다. 그래서 농부들한테 왜 너는 백소가 아닌 걸 넘겼냐 했더니 농부들은 나는 이게 백소 씨앗인 줄 알았다. 씨앗 회사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책임져가 아무 책임 안 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백소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샀으면 좋겠어요? 제조하고 판매하는 게 일치된 회사를 사라. 일치가 안 되니까 어때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을 아무도 안 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조 판매 일치된 회사, 여기서 어디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지. 제조할 때 원료가 맞는지를 체크하라고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부들이 준 거 그냥 그건 줄 알고 만들었다. 막 이러고 농부들 씨앗에서 그 백수라고 줬다. 막 이러고 아무도 책임 안 진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가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조 판매가 일치된 회사 거를 사라. 이 얘기를 꼭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 맞춤형. 진짜 사실 한국인 맞춤형인가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뭐 센트럼이요. GNC의 영양제가 사실 만들어 찍어가지고 그냥 팔지.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가려요? 그냥 공산품을 만들어서 그냥 팔잖아요. 근데 우리 더블에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연구해서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이 더블에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계속 철분 함량이 다운되고 있어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많이 하니까. 미국 더블에스는요, 철분이 안 들어있어요. 왜? 고기를 하도 먹으니까 철분제를 굳이 따로 이렇게 영양제로 먹을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리고 한국 더블에스는 예전에 셀레늄이 없었는데 어, 셀레늄이 옛날 제가 16년 전에 사업할 때는 셀레늄이 더블엑스 안에 안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들어왔어요. 더블엑스가 들어왔어. 더블엑스 안에 셀레늄 함량이 딱 함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몰리브덴이나 이런 그 베타카로틴, 셀레늄 함량 이런 것들이 높아졌어요. 더 B군 함량도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한국 사람들한테 맞춰서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식생활이 바뀌니까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 21개의 종류가 있어요. 왜? 각 지역별로 각 나라 유럽은 열 몇 개의 나라가 같은 거를 먹어요. 지역별로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식생활이 다른 거를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정도로 만든다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비싸지는 거예요. 한 번 찍어서 그냥 전 세계에 쫙 깔면은 팔면은 될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 각 나라 식생활까지 연구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 씻어 기계 씻어서 말려서 다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돈이 더 많이 드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AI가 막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한국인 맞춤이 아니라 개인 맞춤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마이크로바이옴 개인 맞춤 하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상태가 다른데 인프라를 까는 균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개인 맞춤하는데 영양제 시장도 지금 이제 개인 맞춤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보면은 이스프링도 미네랄 밸런스 중에 미네랄 농도 높이는 그런 이스프링 나온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미네랄 농도를 더 높여서 먹고, 그다음에 더블엑스도 나한테 맞는 더블엑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직은 한국인 맞춤형 할 수 있는, 한국인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영양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뉴트리트를 선택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이유들이 되게 일단 저는 이 원료를 먼저 생각했어요. 예. 이거 제가 생각한 저의 생각의 흐름인데 여러분도 자기가 먹는 거니까, 내 가족이 먹는 거니까 뭐를 할까 했을 때 이런 정도의 기준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근데 막 너무 비싸면 못 먹는데 막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서, 네, 더블엑스는 비싸다고 할 수 있죠. 네, 더블엑스 말고 더블엑스 빼고 나머지는 다 싸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거랑 비교해보면.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기준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시고 비타민C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더블엑스는요, 비교 불가, 그러니까 뉴트리얼트는 비교 불가 제품이에요. 이유는 농장에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으면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어. 그냥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농장에서 먹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영양제 선택하는데 제가 이런 공부를 좀 하고 나서요. 아, 농축을 먹어야 되는구나. 유기농에 non-GMO에 이 정도는 해야겠다 했는데 백소 사건 나중에 터지고 제가 사업 한참 하고 있을 때 터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소비자만 황됐던 세됐던 사건. 뭐 색소 방부제 향유 이런 거 안 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음. 이 정도의 기준은 좀 가지고 우리가 덤비자. 자, 그 다음에 그 비타민은 수용성이 있고요, 지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B군하고 C고요, 비타민 C고 지용성은 A, D, E, K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공부할 건데 수용성은 3시간에서 한 5시간밖에 몸에 안 있어요. 얘는 이 정도 인체에 있다가 그냥 다 나가요. 소변으로 나가. 근데 지용성은요, 이거는 세포에 저장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세포가 암세포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비타민 A만 쥐 실험을 통해서 과량일 때 암세포가 되는 실험이 있어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DEK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 많아서 안 걸린 사람이 있어 나와봐. 이거 없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비타민 D 어떻게 해요? 주사 맞는 분들은 비타민 D 왕창 많이 주사 딱 맞고 3개월 있다가 다시 오세요. 그러면 왕창 맞아가지고 세포 속에 딱 저장해갖고 조금씩 찾아서 쓰다가 바닥 상태 되면 다시 주사 왕창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게 비타민 D 주사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왜 하냐 주사 맞으러 다니냐 그냥 비타민 D 고용량 요법 우리 햇살톡 비타민 D 있잖아요. 그거 4000 IU짜리 그거 한 3개월 드시면 비타민 D 농도가 딱 높게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우리 그 비타민 D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냥 3개월에 3만 원, 한 달에 10,000원 하는 그 버섯 말린 걸로 만든 그 비타민 D 드시면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낫죠. 음. 아니 뭐 그걸 안 드셔도 밖에 나가서 자외선차단제 바르지 말고 15분 이상 햇빛을 쬐면 돼요. 근데 콜레스테롤만 있으시면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B하고 C에 대해서 수용성 비타민부터 할 건데, 자, 여러분 이 수용성 비타민은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인체에 안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많이 먹을 필요 없다. 많이 먹지 마라 팀과 아니다, 많이 먹어야 된다. 싸우고 있어요. 네. 많이 먹자 마라 팀은 그냥 빠져나간다. 소변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도 말짱황이다. 많이 먹어야 된다 팀은 그게 다 할 일이 있어서 먹으면 나가는 거다. 그것도 다 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 그것도 무슨 소리야. 그죠? 어.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관련돼서 비타민 C, 어, 비타민 C 가지고요. 이런 실험들이 있었어요. 일단 비타민 C는 영장류, 기니피그, 돼지코 모양의 쥐, 코가 돼지코인 쥐가 있어요. 사람. 이 세 종류의 포유류 빼고 나머지 포유류는 전부 다 비타민 C를 합성해요. 그러니까 돼지, 소, 말, 코끼리 막 전부 다 간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요. 누가 못 만들어? 우리 사람, 원숭이. 그리고 기니피그 이거 저기 반려동물 저기 돼지코 모양의 쥐. 요 세 종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포유류들은 간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요. 대박. 그래, 우리는 왜 못 만들어? 했더니, 간에서 이 4개 정도의 효소가 있어야지 비타민 C 합성하는데, 인간은 한계가 없대요. 너무 간이 할 일이 많으니까 이 비타민 C 합성은 그냥 밖에서 먹어. 여기까지 못 만들겠어. 간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포유류는 참 재밌는 게, 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밥이 포도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이게 글리코겐이 되고 또 이게 또 남으면 지방으로 막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유류는 자기가 분해한 이런 무슨 뭐라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자기가 만들어낸 영양소들을 절대 밖으로 안 버려요. 왜 안 버려? 그래서 내가 삽질하게 생겼니? 열심히 일했는데 절대 버리지 않아. 막 이런 거지.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 밥 먹고 남는다고 당을 버리면, 소변을 나오면 당뇨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지방으로 막 저장해 밖으로 안 버리는데, 이 포유류들이, 소, 돼지, 말, 이런 포유류들이 비타민 C를 막 합성을 한 다음에 소변으로 버려. 특히 언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C를 왕창 합성하고, 왕창 합성한 다음 다 소변으로 버려. 소변으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많이 합성해. 그런데 또 그게 다 소변으로 또 나와. 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포유류 뭐 소나 말이나 막 이런 동물들이 막 스트레스를 막 꼬집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은 비타민C를 갈아서 엄청 만든 다음에 소변을 다 갖다 버린다. 좀 희한하네 했더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어디 세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눈? 코? 혀? 뇌세포? 뭐, 어디 세포 좋으세요? 어, 설마 발바닥 세포? 그러진 않으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나 태어났는데, 세포로 태어났는데, 방광세포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방광. 혹은 대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방광이랑 대장. 똥이 있어. 소변이 막 계속 잠겨 있어. 거기 세포는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안 좋아. 뭐 맨날 그냥 찌꺼기가 다 모이는데 태어났어. 그러면 막 되게 그냥 막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면 힘들겠죠. 막 쓰레기가 계속 있는 데 있는 세포 조직이니까. 그럼 여기인데 여기서 방광세포 막 대장세포 막 똥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활성산소까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막 쓰레기 같은 막 똥이고 오줌이고 있는 데다가 막 활성산소까지 나타나가지고 대장 벽에다가 막 스크래치를 내고 방광벽에 와서 막 전자를 뺏어나가 가고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거기에 세포가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게 항산화해주는 애가 누구예요? 비타민 C.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를 가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이것들이 대장벽이나 방광벽에 가서 막 망치려고 할 때 비타민 C가 가서 흑기사를 하는 거지. 야, 여기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전자를 주면서 활성산소들을 다 잘 달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똥으로 오줌으로 나오는 거다. 이게 지금 많이 먹어라 팀의 주장이에요. 야, 그게 비타민 C하고 B 그런 항산화제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야. 그거 할 일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소변이랑 대변으로 나오는 게 그게 할 일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거기 대장벽이랑 방광에 막 그 활성산소들 와갖고 망치고 있을 때 가서 흑기사 해주고 이제 기절해서 떠내려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팀이세요? 아유, 그게 뭐 그 일을 하겠어? 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죠. 수용성 비타민 C가 하는 첫 번째 일은 항산화예요. 음. 그래서 이 망가지는 세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10만 킬로의 혈관. 우리 몸 안에 혈관이 10만 킬로래잖아요. 여기서 활성산소에 막아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항산화는 또 뭐야? 좀 더 쉽게 설명해 줘봐요. 그죠?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산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소를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산소를 만나면 산화됐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일단 산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리더님, 산소 같은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막 이런 거잖아. 좋은 거잖아. 그지? 예. 그래서 산소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나쁜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화는 뭐냐면 나쁜 산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됐다 그러면 나쁜 산소를 만난 거예요. 그 나쁜 산소를 만나서 세포가 망가지는 거. 그래서 세포가 망가지는 거. 이게 산화예요. 산소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쁜 애가 있더라고. 나쁜 산소를 만나서 세포가 망가지는 거. 그게 산화예요. 그러면 항은 뭘까? 항. 항. 항은 뭐냐면 안티. 음. 나쁜 산소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져, 안 망가져? 안 망가지겠죠. 나쁜 산소를 안 만나니까. 그죠? 그래서 항산화 그러면은 나쁜 산소 만나서 망가지는 거를 막는 거. 나쁜 놈 만나서 망가지지 않게 하는 거. 좋은 놈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놈 안 만나게 하는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하죠. 어, 물질. 그런 물질. 안 만나게 해주는 물질. 그래서 항산화제는, 잠깐만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 나쁜 산소가 어떤 놈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O2가 산소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전자 숫자가 홀수. 그 홀수는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짝꿍이 없어갖고 얘가 되게 불안하네요. 엄청 불안정 산소. 그래서 무조건 안정화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전자를 뺏어요. 그러니까 다른 놈은 망가지든지 말든지 자기만 안정되면 되는 애예요. 엄청 이기적인 애예요. 예. 음. 그런데 이 활성산소라, 나쁜 산소, 예, 요즘에 활성산소라고도 하고요. 프리레디칼, 유리기, 뭐 이렇게 말해요. 프리레디칼이라고도 하고, 유리기,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나쁜 산소예요. 활성산소. 음. 근데 이게요, 진짜 이제, 건강을 전체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것들 중에 활성산소, 비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근데 이 활성산소가 왜 나쁘냐면 암의 원인 물질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우리 세포 안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DNA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포도당을 가지고 막 미토콘드리아가 붕붕붕 돌아가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럴 때 산소가 쓴단 말이에요. 산소를 쓰는데, 그러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붕붕붕붕 하고 가면, 뭐가 생겨요? 배기가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붕붕붕 돌아가면은 활성산소가 깨진 산소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세포에서 O2 마이너스 이 활성산소가 진짜 많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안정화되고 싶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전자를 뺏어 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전자를 제일 많이 뺐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세포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이 혹시나도 있잖아요. 이 DNA를 건드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DNA. 이게 유전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세포 유전 정보를 활성산소가 파괴를 하면은 이 유전 정보 안에 뭐가 있어요? 너는 뭐 폐세포고 너는 며칠 살아? 뭐 이런 식의 정보가 있는데 이 활성산소는 아무 데서나 전자를 뺏어오다 보니까 만약에 자살인자, 세포가요, 며칠 살고 죽는다 이런 자살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세포는 28일 살고 죽어야 되잖아요. 음. 얘가 막 60일 동안 살래 하고 막 살고 있으면은 막 여러분 진짜 그냥 죽은 세포라기보다 완전히 그 진짜 암세포예요. 피부에서 빨리 안 죽고 말이야. 계속 살아있고 막 이러면은 암세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며칠 살고 죽어 하는 그런 이런 유전 정보를 이 활성산소가 가서 탁 때려부시면은 이 세포가 못 죽어요. 그러니까 위암세포, 위장 세포들은 3일 살고 죽거든요. 3일 살고 죽어야 되는데, 난 100일 정도 살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계속 살고 있으면 그게 암세포라고. 어. 근데 걔는 왜 3일 만에 안 죽었어? 그러면 며칠째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왜 몰라? 활성산소가 거기를 때려 부셨어. 그래서 안 죽어. 그래서 세포가 안 죽고 계속 증식을 하면 이상하게 커지잖아요. 이상하게 커지는 세포? 암세포. 그래서 이거 원래 백혈구들이 와서요, 막 잡아먹어요. 이상하게 크면. 이상하게 큰 애하고 잡아먹으러 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도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난 다음 나중에 암 걸린다. 이 말이 그 말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기면은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게 때려 부신 세포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자라는데 백혈구가 이걸 다 청소를 못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이게 막 1cm 이상 커서 뭐 암세포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은, 얘네들을 빨리 처리를 안 하면은, 이놈들이 세포 최전방에서 이렇게 DNA 자살인자 같은 것들을 파괴하면서 암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항산화제를 좀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이런 활성산소들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쁜 거 먹지 마세요. 막 이러지만. 그리고 산소, 숨 쉬지 마세요. 숨을 어떻게 안 쉴 수가 있어. 그죠? 다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세포에서 생기고, 무조건 그냥 나오는 애들인데, 덜 나오게 하고, 나온 애도 그나마 빨리 카바를 치려면 항산화제를 꼭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 거랑 적게 먹는 거랑 누가 산소를 덜 쓰겠어요?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거랑 샤부작샤부작 하는 거랑 누가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겠어요? 운동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0m 달리기 막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숨 쉬겠죠. 그죠? 그럼 산소를 많이 먹겠죠. 그죠? 그럼 깨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막 난 살과의 전쟁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운동을 막 항산화제 한 개도 안 먹고 막 하시면요. 활성산소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막 특히 뭐 축구선수 사람들 막 전후반 막 40분 막 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젊은데 엄청 늙어 보이잖아, 얼굴이. 활성산소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음. 그 막 마라톤 선수들 막 이렇게 김봉주 선수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젊은데 엄청 늙어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막. 그게 활성산소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항산화제 반드시 먹으면서 운동해라. 그리고 너무 과격한 운동 안 맞다. 오히려 세포가 망가진다. 항산화제 안 먹으면. 네, 그래서 최전방에 이 항산화제를 정리를 하면요. 1번 항산화제는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코큐텐이라고 하죠. 이거는 간에서 합성이 되고요. 얘가 세포 최전방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하는 애예요. 미토콘드리아를 팍팍팍 돌아가게 해주는 애거든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의 에너지 활성화 할 때 얘가 쓰이는 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엔자임 큐텐이 간에서 합성되는데 이게 4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이 노화돼가지고 코엔자임 큐텐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밥 먹고 피곤하네, 막 이런 게 이게 큐텐 부족이거든요. 막 밥 먹고 너무 졸리고 막 이런 거. 어. 이게 간이랑 심장이, 이 심장이 또 되게 많아요. 이 코큐텐은. 만들어가고 심장이 엄청 가요. 그 신장, 폐, 췌장 이런데 이 코큐텐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얘네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암이 와. 왜 암이 와? 음. 얘가 코큐텐이 에너지 활성화에도 쓰이지만 코큐텐은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세포 최전방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한테 전자를 주는 애예요. 항산화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 이 활성산소 O2-가 엄청 생기는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전자를 자꾸 자꾸 주면서 얘들아 거기 가서 저기 여기 세포 파괴하지 마라. DNA 건들지 마라. 여기서 지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계속 워워워워 해주는 애가 코엔자임. 음. 코큐텐은 세포의 최전방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덜 망가지게 하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이 코큐텐이 또 다른 그러니까 에너지도 되게 많이 나와서 코큐텐이 몸 안에 많이 있으면 피부 세포 재생 속도도 더 빨라져요. 그래서 피부도 덜 늙는다고 하죠. 그래서 코큐텐 들어있는 화장품도 되게 유행하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은 훨씬 덜 피곤하고, 이게 항산화제 적용하니까 더 세포가 덜 망가지니까 덜 피곤하겠죠? 그리고 이게 혈압도 떨어뜨려요. 코큐텐이 혈관 안에 있는 이 혈관 내피에 있는 산화 질소를 활성화시켜서요. 혈관 내피가 이완해요. 이완해요? 이거 늘어져요. 그래서 혈관이 넓어져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혈류가 잘 되니까. 잘 통할 테니까. 도로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가 넓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항산화제의 최고로 중요한 항산제, 이 항산화제는 코큐텐이고요. 이건 간에서 만든다.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약물 먹는 사람은 꼭 코큐텐을 먹어라 라고 했는데 서울대 교수님이 단호하게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유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왜 이유를 설명 안 하지? 자신이 없나? 아니면 말이 길어질 것 같나? 길어도 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틴 약물들 드시면 꼭 코큐텐 드시고요. 왜냐하면 그 경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비타민 AC예요. ACE. 비타민 A는 점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비타민 C는 혈관 같은 혈관, 방광, 대장 이런 수용성 환경. 비타민 E는 지용성 환경. 이거는 뭐 콜레스테롤, 또 세포막 이런 데서 항산화하는 비타민이에요. 그냥 이 얘네들은 그냥 바로 그냥 일을 하는 애들이고요. 인해 전술. 그다음에 미네랄들이 있어요. 이 미네랄도 항산화제인데요. 음, 망간, 구리, 아연. 얘네들은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애들이 아니고요. 망간 SOD, 구리 SOD, 아연 SOD 이렇게 어떤 물질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SOD가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 네, 이게 항산화제 이름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어, 호르 효소 이름이죠. 무슨 무슨 아재 그러면 효소죠. 항산화 효소의 이름인데요. 이런 미네랄들이 있어야만 만들어져요. 망간 SOD, 구리 SOD, 아연 SOD라고 말하거든요. 얘네들도 항산화제인데 이거는 이 원료가 없으면 못 만들겠죠? 미네랄은 어디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어, 채소, 과일 같은 애들이 땅에서, 뿌리에서 이렇게 뽑아 올리면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물에서, 물, 이온 상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역삼투압 정수기는 이런 미네랄 다 거르는 정수기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 미네랄 걸러버린 정수기 드시면 항산화제 일부를 못 먹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제라도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그냥 채소라도 잘 먹어. 근데 채소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미네랄 밸런스가 맞는 곳에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죠. 그래서 영양제 잘 챙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 정수기를 바꿔 이래도 못 바꾸죠. 뭐 비싸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몸이 비싸요. 지금 정수기가 비싸. 몸이 비싸지. 그리고 셀레늄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그 유명한 글루타치온. 자, 글루타치온은 얘도 간에서 만들어지죠. 어, 이게 해독할 때 쓰이는 그때 항산화제예요. 얘도 해독할 때도 쓰이고 얘가 항산화제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고? 셀레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셀레늄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토양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화강암 토양이어가지고요. 화강암은, 이 셀레늄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셀레늄 부족 국가잖아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글루타치온을 먹고 있거나 셀레늄 먹고 있어야 돼요. 이 셀레늄이 부족하면요, 갑상선 질환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갑상선? 갑상선 호르몬 이름이 티록신이에요. 이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은 T4와 T3가 있거든요. 요 4는 뭐냐면은 요오드 개수예요. 음. 자, 어떤 애가 삼삼하게 일을 잘할까요? T4가 잘할까요? T3가 삼삼하게 일을 잘할까요?
삼삼하게 일 잘하는 애가 T3이에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면은 T3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얄궂게도 T4를 많이 만들어요. 헐. 그러면은 T3가 적고 T4가 많잖아요. 그럼 이 T4를 T3로 바꿔야겠죠. 어디서? 간하고 장에서 이 재활용을 해요. T4로 T3를 바꾼단 말이에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셀레늄이 필요해요. 어. 이 셀레늄이 있어야 이 삼삼하게 일 잘하는 T3로 T4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셀레늄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삼삼한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에서? 뇌에서 지령을 내요. 갑상선한테. 야, T3 더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갑상선이 알았어! 하고 또 만드는데 T4가 많이 만들어져. 그러면은 갑상선이 계속 무리하는 상황이 와요. 음. 그래서 간하고 장 기능 떨어지시는 분들 갑상선 무조건 잘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어. 이게 안 좋으면 갑상선이 안 좋아져. 무리를 자꾸 하니까. 근데 셀레늄도 없어. 그럼 못 만들어. 아예. 바꾸지를 못해. 그래서요, 이게 막 다 연결돼 있거든요. 항산화제 얘기하다 갑자기 갑상선까지 갔다 왔는데, 어쨌든 셀레늄은 되게 중요한 영양소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 먹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적당량도 못 먹고 있다는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난 더블에스 먹을 돈 없다. 그래서 셀레늄이라도 먹어야 돼. 화셀레늄이. 근데 요즘에 암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이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의 합성도 잘 안 되고 이걸 할 수 있는 셀레늄도 잘 못 먹고 있고 이런 게 암 발생률을 되게 높여요. 예, 항산화제가 부족함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타민 C 정도는 항산화제를 많이 알고 드실 수 있는데요. 항산화제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식물 영양소들도 엄청 항산화제죠. 색깔들, 항산화제, 식물 영양소 색깔들. 그리고 항산화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같은 말로 항염증이에요. 항염증이에요, 실은. 그래서 항산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항염증이라고 딱, 난 염증이 많아. 이러면요, 항산화제를 많이 드세요. 지금 이제 항산화 관련해서 하나 더 붙었는데, 그게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기능을 이렇게 자꾸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더블엑스 한 통 드시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검사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드시면 항산화는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비타민 C의 기본 베이스, 지금 수용성 비타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여튼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중에, 비타민은 몸에 당연히 안 만들어지죠? 3시간, 5시간 이상밖에 못 있는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많이 먹어라와 많이 먹을 필요 없다 팀이 싸우고 있는데 실은 그게 밖으로 나가는 게 필요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하고 나가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고 여러분은 아유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100mg만 비타민 C 100mg만 드실 건지 아니면 나는 저기 혈관 이 10만 킬로를 항산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많이 먹을래 팀에 속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저는 많이 드셔도 해가 없는 게 비타민 C, B이기 때문에 B하고 C는 무조건 많이 드실 수 있으면은 싱싱한 야채 과일 그리고 또 아침에 더블스 먹고 밤에 저녁 7시에 놓치시면 12시간 동안 잔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 때 낮에 점심 식사하실 때 싱싱한 야채 과일 비타민 C나 B 같은 거 꼭 챙겨서 드시라고 제가 진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이 산화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리를 했고요. 나쁜 산소 만나는 거다. 네, 그리고 그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고, 항산화제는 그러한 물질들이다. 코큐테인과 비타민 A, C, 미네랄, 셀레늄, 식물 영양소, 마이크로바이옴까지 항산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비타민 C 기능 항산화 했고, 두 번째, 어, 면역, 네, 세 번째 콜라겐 합성, 막 이런 거. 여기서부터 갈게요. 비타민 C 기능 좀 더하고, 그다음 비타민 C 이렇게 비타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쉬시고, 내일 또 신나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서울팀 내일 만나겠습니다. 굿나잇.